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브리핑에서의 언급들이 나왔는데 그 문장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표지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반도체 하나를 중간에 꺼내 들었어요. 네, 반도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발표 브리핑에서, 그리고 행정명령에 의한 브리핑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히토류나 다른 게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41조가 필요하고, 이거 이제 미국 돈으로 치면 37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오스틴의 세제 혜택 1조 이런 것도 이 돈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그치만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41조라는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 근데 TSMC 혼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안정시키려면 미국 내에서의 동맹국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예, 한국도 분명히 염두에 둔 언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배터리 쪽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한국이에요. 그냥 바이든이 이번에 행정명령하고 중국 CATL 배척하고 그 다음에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CATL과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데, 물론 CATL이 지금의 점유율도 낮지만 CATL을 제외해 놓고 공급망 점검을 한다는 거는 중국 거를 제외한다는 의미니까 CATL을 우리는 제외해 놓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 배터리를 우리나라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나소닉이 일부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이 이번에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망 공급의 재검토 행정명령에 최종 사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의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굴까요? 당연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정치인의 언어가, 세계적인 정치인의 언어는 굉장히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장기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주가도 오르고 기업도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외국인들도 많이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년 반 정도 전, 제가 2018년 말 정도부터 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언급드린 게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당연히 한국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이제 기자분들이나 어떤 그 언론에서 플레이하시던 분들이 말을 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중국과 한국의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돼 있고, 그러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미국이 타격을 주게 되면 한국도 안 좋다라는 말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경제 유튜브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저랑 비슷한 채널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기자분들은 다 이거는 한국한테 안 좋다, 글로벌 어떤 경제 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런 의미로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급드렸죠. 그때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형편없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은 더욱 형편없다.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거는 한국에게는,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확실성을 실제로 주고 피해를 주는 거지만, 우리나라 핵심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국이 지금 견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삼성전자한테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 전체한테도 이익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때 반도체 기업들이 뭐 12나노 만든다, 뭐 20나노 만든다 그런 썰만 나올 때 저는 시제품도 나오지 않았고 중국이 지금 뭐 더블 스택으로 128나노를 만든다느니 뭐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 멀었다. 삼성전자와의 차이는 크고 그 연도 차이도 연도 차이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거는 더 끌릴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기술 전쟁으로 이어가면서 중국이 박살이 나고 만약에 그런 그 세계 정치인의 뉴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중국의 추격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저가 쪽에서 타격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그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경쟁력이 더욱 공고하게 갔고 비메모리까지 침투를 하면서 지금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세계 시장 기준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 전보다는 멀티플이 많이 올라왔죠. 이런 행정명령도 그거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미중무역 분쟁보다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어떤 또 바이든이 한 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되던 그런 파급 효과보다는 훨씬 작지만 중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앞으로 미국에서 절대 쓰일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체 생산 반도체와 미국 자체 전기차 배터리를 늘려서 이제 동맹국들끼리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미국만 잡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중국과의 경제 그 전쟁에 대한 전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 전기차 배터리나 한국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 중국이 기술력이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일단 기술력이 안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CATL이 그래도 꽤나 저가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CATL이 저가 라인은 넣고 있단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가 프리미엄 라인을 넣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큰 파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어느 정도 멀티플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번 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 뉴스 나올 때도 그거를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재미거리로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요게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미국에서의 매출이 얼마지? 그러면 이 매출 중에서 CATL이 잠재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원래는 고려를 하고 있었겠죠.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근데 그 고려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원래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지자체랑 협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막으면서 나가리 됐어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그 스탠스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이 적어도 산업 분야, 뭐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 전쟁, 산업 분야 전쟁, 이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히토류하고 이번에 의료장비, 의약품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서 개념을 잡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강경 일면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반사 이익일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나라를 쌍끌이로 물론 바이오도 우리나라의 큰 부분이지만 지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쌍끌이로 두 개의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어떤 이슈가 이번에 하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뭐 전기차 배터리는 대안이 없어요. 한국 말고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워낙 지금 수요가 가파르고 폭증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TSMC가 있지만 그리고 TSMC가 반도체 공장이 만약에 널널하다 그러면 미국이 그거 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풀캐파예요. 예약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는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쓸 뿐이고, 그 수요를 미국이 이번에 41조 요런 어떤 세제 혜택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이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대대적인 이런 중국 때리기, 중국 빼고 우리끼리 밸류체인 형성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반도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든 것만 봐도 이거를 얼마나 미국이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등을 예민하게 바이든 대통령도 GM 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NXP 반도체 가동 중단, 인피니온 반도체 가동 중단, 기아차 자동차 쪽 가동 중단, 삼성 오스틴 가동 중단, 아우디나 폭스바겐, 포드 다 가동 중단,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 반도체를 든 거예요. 지금